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1928년 원불교 인재양성소로부터 시작된 원창학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온 대표적인 원불교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원창학원은 매년 중앙총부에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합동 인교식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신성회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교화의 정체기 속에서도 한결같은 정성으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창학원 원광중학교 교당의 홍대선 교무님이십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창학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 정말 뚜렷이 남아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불교 개교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창학원은 과연 어떤 교육기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창학원은 현재 총부가 유치해 있는 익산의 모든 학교가 소속되어 있고요. 원창학원의 뿌리는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양성소라는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재양성소는 불법연구회가 창건된 이후에 우리 이제 대종사님 밑에 제자들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되니까 원기 이제 1927년에 주산 송도성 그 선지님과 도산 이동환 선지님께서 발의를 하십니다. 네네. 우리 후진들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27년도에 그 발의를 하시고 그 1928년도에 바로 그 인재 양성소라는 곳이 생겨서 전무 출신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생기는 거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학교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교단 내 어떤 조직을 둬서 그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수도학원이라는 이제 학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인재, 교무님이 되는 인재보다는 그 시대가 일제 강점기 시절이다 보니까 문맹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야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게 수도학원이고요. 그 1935년도에 총부에서 이제 수도학원이라는 것을 열어서 약 한 150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46년에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유일학립이라는 그게 설립이 인가가 되는데요. 이제 정선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유시를 받들어서 유일학립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 정선종사님께서는 그 유일이라는 뜻은 대종사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인데요. 그 유일이라는 뜻에서 설명해 주시기는 우리는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재생의세고,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은 모아봉공이고, 유일한 성과라는 것은 이론 세계 건설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중등부가 46명, 그 다음에 전문부가 한 34명 정도에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가 건립이 된 다음에 195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광중학교의 전신인 학교가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그때 인가를 받고, 이때 이제 다른 학교가 또 하나 같이 인가를 받는데요. 이게 원광대학교인데 이제 원광대학교 초급대학이라고 해서 전문 대학이 아니라 몇 개 과목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그때 같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원광중학교에서는 우리 원광재단의 모든 학교의 뿌리가 원광중학교로 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 설립 인가를 받은 게 원광중학교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원광대학교, 그 다음에 원광고등학교, 그 다음에 원광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그 이후에 이제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원광여고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1990년도에 바로 원창학원이라는 학원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원광고등학교, 원광여고,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5개로 해서 지금 현재는 원창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창학원의 그 교육 이념은 원불교 개교 정신을 실천하고, 그리고 지자본의와 공두자 숭배를 실천하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이 교육 이념이 과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불교는 총 그 3가지 분야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게 교화, 교육, 자선입니다. 그 3가지의 분야는 가장 공통점이 하나가 바로 개교 정신의 실현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대종사님의 개교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건데요. 실현시키는 건데요. 바로 이 학교 교육기관을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계속 과학이라는 부분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냥 과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생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가르치자라는 그 목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본이나 공도자 숭배 역시도 우리가 대종선임 법에 바탕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인사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이 아니라 지자를 원칙으로 해서 지자가 학교를 운영하고 지자가 존대받고 공도자들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그 분들의 공도자로서 숭배를 해줘야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또한 그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한 교육관이기 때문에 교장, 교감, 인선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학교만 보면 저희 학교가 익산시에서 가장 급식이 맛있는 학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왜 급식이 우리 학교가 맛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면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사학이라는 학교 비리가 그런 좀 아이들 급식 문제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그냥 뭐 제가 원창학원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이 있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보면 그런 한 부분이 급식이 익산에서 가장 좋은 급식이다 한다는 그 하나의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80%가 원중에 오는 이유가 네.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또 마음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인사나 그런 학교 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창하고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는 학교라고 또 그 학교 인근에서 학부모라든가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급식 말씀하셨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급식을 하루하루 그날 급식이 과연 어떤 급식이 제공되는지를 사진으로 다 공개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학교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일이 공개를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원광중학교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원광중학교에서는 특색사업과 역점사업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공부에 대해서는 성장노트 기공자, 뭐 1분 명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바른 성장노트 기공자, 남자는 기공자고요. 여자는 기공주입니다. 그래서 기공자, 기공주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12세목을 정해서 원래는 15세목이었는데 최근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바탕해서 12세목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대략적으로 8시 35분부터 8시 45분 한 10분 정도 사이에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 재단에서 만든 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아침에 유문형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1분 시작할 때 1분 명상을 잠깐 하고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챙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업 태도나 이런 수업 시간에 참여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원창학원은 전체적으로 전교생이 총 이제 6단계에 걸쳐가지고 예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산종사법원 통례편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예절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총 6단계가 짜지지는 않았고요.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짜지고 또 3단계 짜지고 하면서 아이들이 혹시 이제 같은 재단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총 6년을 다니기 때문에 6년 동안에 또 예절 교육도 저희가 동반해서 그런 부분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원창학원 전교생이 다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항상 이렇게 물에 젖듯이 계속 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재밌는 순간은 이제 알겠어 라는 그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과정 안에서도 변화가 없던 학생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흔히 연을 만나서 변화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공부 특색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사업 가운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과연 어떤 진로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독서 토론 논술도 있고 영어 영재반도 있고 과학탐구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역점 사업들이 저희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은 동아리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동아리는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진로나 어떻게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그러한 사업들이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법당 프로그램도 아이들에게 이제 방학이 되면 도서를 선물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고 좋은 책들은 또 문집으로 만들고 또 아이들이 그걸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뭐 각각 동아리에서 또 특색 있게 그러한 독서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그 동아리에 맞게 아이들이 그 담당 선생님과 함께 뭐 역사 동아리는 역사에 관련된 집중으로 뭐 과학은 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는 저희 학교에 이제 영어 특별 교실이 있는데 재작년에는 이제 영어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영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책이 전라북도의 모든 관내 중학교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도서실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거고요. 원광중학교의 대표적인 이제 동아리가 이제 그 과학반, 고추잠자리라는 과학반이 있는데요. 그 과학반 지도 선생님께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뭐 이번에 그 교육기부 대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전라북도에서는 최대로 과학고를 6명 정도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60명 정원에 6명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것은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예시는 뭐 3개로 돼 있지만 다양한 선생님들이 각각 분야에서 아이들 적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또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골치 아픈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 학교 폭력 가운데 특히 중학교 학생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 지면에 오르내릴 정도로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일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교무님께서는 학교 교당에서 근무하시는 교무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남다른 관심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교무님께서 학교 교당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전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너무나 아이들이 인생에 직업이라는 포커스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진로라는 것은 삶에 있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너희들의 진로고 직업은 그 가운데 너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직업이다. 내가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에 맞는 직업이 결정이 되는데 직업만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적고 그럼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나 문제는 가장 처음 시작이 가정인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데요. 부모님 세대를 보면 그 직업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 직업적인 삶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랑 맞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뭉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에 대한 불만 또 이런 불만에 대한 표출을 그런 때로는 안 좋은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 원광중학교는 익산중학교에서 학교 폭력률이 가장 저조한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학교 흡연이나 학교 폭력 당연히 아이들끼리 뭐 조금씩 치고 패고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치고 패고 싸우는 문제 조금씩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정말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런 문제에 저도 뭐 다른 중학교를 듣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저는 이제 약간은 반어법적인 상담을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그 상담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스스로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둘이 세워놓습니다. 저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화가 나 있는 친구한테 너는 왜 화가 났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 반대쪽 아이한테 너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말에 대해서 아닌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해봐. 얘가 또 말합니다. 또 말하고 서로가 말하다 보면 그 출발점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시작된 출발점이. 근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화가 나면 그 출발점을 못 봅니다. 때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답을, 그런 문제를 딱 정하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고 그 말이 옳지만 하기 싫은 거고, 조금만 그 아이 뒤에 가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생각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네네.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학교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교화에 대한 부분을 여쭈면요, 원창하고는 매년 합동 입교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환경 속에서 거의 1년을 보내고 나서 입교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창학원 합동 입교식은 한 3년 전에는 각 학교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현 월산 김일상 이사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거룩한 입교식을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입교라는 의미도 알려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동으로 합동으로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한 3회 정도 올해까지 해서 진행이 되었고, 평균 한 50명 정도가 아이들이 입교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마다 입교하는 숫자는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날 합동 입교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하고 원불교 반백년 기념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후에 끝나고 그거 참석하여 조금 힘든 아이들이 일부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저희가 한 3,400명 정도 아이들 중에 신입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한 400명 정도가 해마다 입교를 합니다. 그런 것은 각 학교마다 계신 교무님들이 또 열심히 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익산에 살지만 교무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상당수입니다. 네. 옆에 지나갔지만 저게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원창학원 학교에 와서 여자 교무님을 옷을 보고 저게 원불교 교무님이었구나. 근데 그 교무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좀 원불교에 법당 활동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걸 해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돼서 입교를 이제 그렇게 조금은 많이 하게 되고 각 학교마다 교무님들이 또 열심히 교화 활동 하시다 보니까 그게 되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현재 이제 합동 입교식을 거룩하게 이사장님과 함께 다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광중학교는 한 학년, 1학년이 이제 주로 입교하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될 텐데 한 학년에 어느 정도나? 저희 학교는 1학년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140명 정도가 올해는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무 출신을 모집하기 위한 신성회도 원창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또 교무님께서는 진로를 상담하고 있는 교무님이기도 하셔서 대체로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이 있을 거고, 그 선생님 가운데서도 교무님이시니까 교무님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도 꽤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이 원창학원에서는. 신성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성회도 올해로 이제 3회째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현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시작이 되었고요. 유일학님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의 교육이라는 부분은 인재 양성소라는 부분, 여기서 인재는 바로 전문 출신 교무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독립학교로서의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가치는 인재, 전문 출신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성이라는 것도 같이 각 학교마다 신성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연합활동을 합니다. 1년에 5월쯤에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신성회 본고식을 합니다. 입교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2월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게 바로 위아래 학년이죠. 함께 문화 기행을 떠납니다. 또 교육부에서 하는 그 신성회 훈련도 아이들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광 고등학교는 금강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성회 아이들 중에서도 더 이제 서원이 굳건히 세워진 아이들을 금강단이라 해서 또 다른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는 시간인데요.
누구에게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원광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이제 5년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고 자녀분들을 맡겨주시고 저와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성장 방향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얘기든 늘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들은 다 또 흔쾌히 승낙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원광중학교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원불교 개교 정신의 바탕에서 우리 원광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학교는 제가 다녔던 학교까지만 해도 아이를 학교에 맡겨서 정말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들 혹은 저희 세대 중에는 정말로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떤 신경을 써주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참 많은 관심 속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무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교무님과 함께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 성장을 같이 모두가 길러내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 깨달은 것 같고요. 원창학원의 정말 큰 노력으로 우리 전무 출신도 늘어나고 청소년 교도들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정말 반가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